네, 이번 시간에는 커브라는 곡선 그리고 레벨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 보정하는 그 색상 보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시는 분들이 포토샵에서 가장 1차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명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비에 의한 선명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을 하시는데요. 보정을 하고 나 보면 확실하게 보정 전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곡선이나 레벨을 통해서 사진을 보정해 보시면 내 사진에 대한 좀 뭔가 달라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시는 레벨이라는 것과 초보자나 아니면 이제 그 포토샵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쓰는 게 곡선이에요. 커브라는 도구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 개념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알아도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정하는데, 색상 보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레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레벨은 이미지 조정에서 레벨이라는 것이 있죠. 레벨을 열어봅니다. 자, 레벨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 레벨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채널에 보게 되면 색상값 RGB 혼합 모드와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세 가지의 각각의 그 색상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냥 초보자이신 분들은 RGB 색상에 놓고 보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히스토그램은 지금 왼쪽은 이제 검정, 블랙인 부분이고, 오른쪽은 화이트, 그 다음에 가운데는 중간값, 그래서 50% 그레이색, 50% 그레이 회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대한 색상의 분포도를 보여주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정도에서 그 끊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진에는 블랙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흰색이 지금 여기에는 아예 없거든요. 여기에 미세하게 있고, 이 사진에 흰색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자면 스포이드로 여기에 날개 부분이 흰색 같죠. 흰색을 클릭하고,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정경색 부분이 색이 바뀌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색상 피커를 열어보면 지금 보면 흰색이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색이요. 원래는 흰색이면 이 색인 거죠. 지금 두 개의 색을 대비해 봐도 이 프로펠러의 색은 이 색이고, 그 다음에 흰색은 이 색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서 레벨에서 보게 되면 흰색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그 보정을 할 때 이 사진에서 블랙을 많이 찾아주는데, 블랙을 찾아주는 이유는 선명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이 약간 희미하다 그러면 블랙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블랙을 찾아주면 대비 효과에 의해서 선명도가 높아집니다. 맑은 날에 건물을 보게 되면 그림자가 강하죠. 흐린 날, 눈 오기 전에 건물을 보게 되면 그림자가 약하죠. 그와 같이, 그래서 흐린 날은 대비가 약하고 맑은 날은 대비가 강하다. 콘트라스트가 강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대비가 강하다, 즉 어두운 부분이 많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레벨을 이용해서 조금 보완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이 슬라이더를 끌고 조금만 이 정도까지 올려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러면 화면에서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지금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하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가 어두워지죠. 조금만 올렸는데. 자, 대신 우측에 있는 이 슬라이드 바를 또 내려볼까요? 자, 내려보면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지금 이 정도 부위가 그냥 약간 회색이 가까운 녹색인데 약간 채도가 낮죠. 지금 왼쪽의 사진을 보게 되면
녹색이 더 채도가 높게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 같은 것도 조금 진하고 강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정을 해도 사진은 선명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톤 부분을 한번 올려볼까요? 이 중간톤은 여기 가운데 있는 슬라이드 바인데 왼쪽으로 내리면 중간 부분이 밝아진다라는 거고, 오른쪽으로 올리면 중간 부분이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슬라이더만을 이용해서도 전체적인 색감을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근데 이 블랙을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무지 많이 강조가 돼버리면서 이 슬라이더 이하의 디테일한 색감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색의 양이 부족하죠. 그럼 디테일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블랙은 기본적으로만 올라오시면 어느 정도 선명도는 유지되면서 깔끔한 그런 색을 보여주니까 그 정도로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흰색도 사실은 흰색은 저는 약간 어둡게 찍기 때문에 흰색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흰색을 안 쓰고 전체적인 톤만 조금 밝게 해주거나 아니면 어둡게 해서 톤 조절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이니까 나는 흰색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흰색을 요 오른쪽 슬라이드를 내려서 흰색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중간 슬라이드를 여기 좌우를 이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의 톤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린 같은 거를 조금 더 조정해 볼까요? 녹색, 여기 채널에서 녹색을 선택하고, 녹색에서도 조금 강하고 자, 옮겨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녹색이 많이 추가되죠. 그러면 밝은 쪽에 녹색이 많이 추가됐으니까 밝은 쪽은 다시 올려주고, 그죠? 그렇게 되면 붉은색이 많이 또 보여요. 그래서 붉은색을 또 이용해서 붉은색을 조정해주면, 붉은색을 조정해주면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녹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녹색은 그냥 원래 있는 상태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RGB, 그래서 색상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더욱더 풍부한 색상을 더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니까 조금씩 조정해 보시면서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사진의 하늘을 보게 되면 왼쪽이 굉장히 푸른 듯한 느낌이 나고 오른쪽이 약간 흐리한 느낌이 나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보정을 하고 나니까 왼쪽이 더 선명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레벨, 이렇게 하단에 있는 세 개의 슬라이드를 이용해서도 조정해 보게 되면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출력 레벨을 볼까요? 출력 레벨을 왼쪽의 슬라이드를 쭉 끌고 오면, 이거는 뭐냐면 블랙에서 화이트까지인데 나는 이 사진에서 이 정도부터 밝은 색, 이 어두운 색을 요 정도 라인에 맞추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올리니까 블랙이 사라지면서 희미한 흐리해지는 그런 느낌이 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사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올려서 보정하는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측에 있는 걸 다시 내리게 되면 다시 밝은 쪽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흰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사진 합성을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사진 보정을 위해서는 레벨은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눌러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쪽 방향이 더 좋은지, 그래서 이 정도만 보정을 해도 사진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커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방 레벨을 적용했으니까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 똑같은 상태로 다시 돌려보내고, 자, 그 다음에 커브, 곡선이죠. 이미지에서 조정, 곡선. 자, 곡선은
여기에 보여있는 이 그림이 아까 레벨에서 보았던 히스토그램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이 대각선 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왼쪽은 좌우로 X좌표로 봤을 때 왼쪽은 색의 명도거든요. 명도. 그러니까 블랙에서부터 화이트까지. 그 다음에 이 높이는 뭐냐면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 지금 보게 되면 이 정도의 밝기의 색상이 가장 많죠. 즉 어디냐 하면 이 정도 부분이죠. 하늘 부분. 하늘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전체의 3분의 한 2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색이 많다라고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보게 되면 아까 블랙이 없었죠. 그래서 블랙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얘를 왼쪽에 하단에 있는 점을 클릭하고 조금만 드래그 해봅니다. 그러면 하단이 조금 선명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그죠? 선명해지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위에 있는 꼭지점 점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옮겨봅니다. 그러면 아까 레벨에서 왼쪽 슬라이드를 안쪽으로 집어넣었을 때와 오른쪽 슬라이드를 안쪽으로 집어넣었을 때의 느낌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흰색을 좀 더 강조시키고 블랙을 더 강조시켜서 대비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중간톤은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포인트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 포인트를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 하게 되면 아래로 내리면 어두워지고 위로 올리면 밝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 보정하실 때 이 중간을 많이 클릭해서 밝고 어둠을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내가 클릭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정도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이 필요 없다 그러면 클릭하고 바깥으로 드래그하면 점은 없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그린을 또 좀 추가해 보면 여기 채널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클릭하고 녹색. 그래서 여기에도 중간 부분을 클릭 드래그하게 되면 이 정도로 그린이 더 추가되고 또 빼게 되면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색 보정하는 거는 사진을 좀 디테일하게 합성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두 개의 사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색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명도 이런 걸 그다음에 색상의 분포도 이런 것들을 맞춰야 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 기본 색상 보정을 할 때는 이 정도만 보정해줘도 사진이 달라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 톤을 조금 밝게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해보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좀 차이점이 있죠. 자, 우측의 사진을 가지고 이용해서 한번 블랙을 한번 지정을 하고 화이트를 지정해서 초간단으로 보정하는 걸 해볼게요. 다시 조정과 곡선을 꺼내서 자, 꺼내보면 여기에 하단에 보면 블랙 스포이드 50% 회색 그 다음에 화이트 스포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포이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이 사진에서 블랙이 되어야 될 부분, 그러면 이 기둥에 이 그늘진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흰색 스포이드죠. 흰색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여기에 프로펠러의 날개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초간단으로도 블랙과 화이트를 만들어 주면서 대비를 많이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 톤을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밝게 해보면 오히려 왼쪽의 사진보다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곡선이나 레벨 값을 이용해서 조금씩만 한번 보정해 보시면 색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보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숲길 사진인데
별로 손댈 거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손대보면 또 틀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곡선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레벨보다 곡선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곡선을 한번 열어보고 일단은 블랙 스포이드로 이미지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찾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엉뚱한 데를 막 찍으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 그러면 많이 블랙을 많이 범위가 많아지죠.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찍지 마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원래 상태로 오시고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딜까라는 거를 대충 보시고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요 정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정도 포인트. 그래서 조정해서 곡선, 자 블랙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살짝만. 자, 그 다음에 흰색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흰색은 요쯤에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흰색 부분을 살짝 클릭해 줍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흰색이라 그렇게 밝아지진 않네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부분을 다시 이동해서 클릭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 자, 크게 볼까요? 자, 컨트롤 Z 수정 전이 곡선 적용 전, 그 다음에 곡선 적용 후. 자, 지금 색상을 흰색이 아닌 부분을 클릭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푸른기가 많죠. 이럴 때는 다시 곡선 열어서 초록을 더 가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녹색 채널에서 녹색을 이용해서 조금만 올려줍니다. 너무 많이 올려주면 엄청나게 틀린 왜곡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만 올려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작업 내역을 눌러서 보정 전과 보정 후 사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곡선에서 블랙과 화이트를 찾아주면서 선명하게 대비 효과를 이용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블랙과 화이트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풍경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까 초기에 했던 이 사진에서 초기에 했던 곡선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곡선에서 블랙과 화이트 스포이드, 흰색 스포이드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요 레벨의 포인트를 이용해 보세요. 포인트를 이용하고 흰색 클릭 드래그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간 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정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보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스포이드, 흰색 스포이드는 가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흰색 스포이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감도가 흰색은 거의 없는 사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흰색은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가을 풍경인데 전체적으로 가을 느낌은 나는데 보다 더 가을 느낌 나는 사진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곡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기본 1차 색상 보정이죠. 그래서 배경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레이어 하단에 보게 되면 지금 이걸로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보겠습니다. 조정 곡선. 그래서 블랙. 물론 지금 이 구두나 지금 선글라스 요 그늘질 부분이 블랙이긴 해요. 블랙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블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쪽 부분도 낮춰지면서 블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흰색은 많아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빨간색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붉은색을 살짝 올렸더니 조금 붉어졌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조금 내릴게요. 파란색을 조금 내립니다.
자, 확인. 자, 이 사진과 이 사진이에요. 지금 곡선을 잠시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가을빛을 더 많이 가미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이 조금 어두워졌으면 다시 곡선을 또 열어서 중간 톤 부분을 조금 끌어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화사한 분위기에 가을색을 추가해 주는 거죠. 자, 이게 원본이고 이게 곡선을 이용한 보정된 사진입니다. 자, 곡선과 레벨 두 가지를 한번 꼭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사진에서 무엇인가가 바뀌고 변화되고 더 선명해지고 이런 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 대해서 많이 해보시면 약간의 명도의 차, 약간의 색상의 차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으로써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보다 더 고급스러운 작업을 할 때 그 차이의 미세한 차이에 의한 전체적인 감각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보정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